여러분, 3주차 1교시를 제가 녹화를 또 안 눌렀어요. 그래서 재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주차에 이제 진도 나갈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인지 먼저 살펴보고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3차시 요 색깔로 표시를 해놓고요. 그래서 일단 맨 처음으로 요 개념 부분은 다시 볼 거예요. 요 개념을 다시 보고 그래야지 오늘 뭘 배울지 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먼저 볼 거고요. 그 이후에 요 이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 부분들이 뭐 하는 부분들이냐면요. 판다스에서 이 판다스만에 이 판다스를 써야지만 할 수 있는 뭔가 심화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심화 기능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함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전에 요 앞에 개념 부분이 있죠. 요 개념 부분을 제가 ED랑 시각화라는 이름으로 PPT를 하나 올려놨을 거예요. 거기에 초반 부분이 이 내용이라서 그걸 3, 4주차에 걸쳐 쓸 건데 그 PPT의 초반부를 먼저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 자료 올려놨으니까 PPT 자료 보실 분들은 같이 켜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오늘 볼 게 저희 1번만 볼 거예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데이터 과학 개념을 리뷰로 썼는데 리뷰도 할 거고 새로운 내용도 좀 볼 거고 일단 데이터 과학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이 데이터의 종류를 저희가 OT 때 다뤘어야 되는데 저희가 깜빡하고 못 다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빠르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정형 데이터, 반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세 개의 데이터는 각각 특징이 다르니까 분류를 해놨겠죠. 이 정형 데이터랑 반정형 데이터는 둘 다 구조적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 있긴 하다는 거죠. 반면에 비정형 데이터는 형식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각각 보자면 정형 데이터는 딱 구조적이고 속성, 데이터 완벽하게 구분이 돼 있고 정리돼 있고 고정된 형식이 있고 엄청 깔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엑셀에서 열 수 있는 CSV 이런 것들은 딱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형 데이터로 생각하시면 되고 예시 어차피 CSV랑 엑셀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 두 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정형 데이터는 어떤 거냐면요. 이 형식이 있긴 있어. 근데 그 형식이 있긴 있는데 그냥 딱 한눈에 들어오고 막 편하고 그러진 않아. 내가 이걸 정리해야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야. 이런 것들을 반정형 데이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JSON, XML, HTML 이런 것들은 요 자료형들은 저희가 8주차 때 다룰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될 거고 나중에 예시 하나 나오는데 그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냥 비정형 데이터는 뭔가 저런 고정된 형식조차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디오, 비디오, 뭐 픽처 아니면은 뭐 챗GPT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언어 이런 것들이 이제 딱 정해져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데이터로 사용되기 위해서 변환들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이런 비정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에 보면은 이런 이미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정 데이터 예시를 좀 갖고 왔어요. 반정 데이터는 이런 고정된 형식은 아닌데 자기만의 형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제이슨이에요. 제이슨. 제이슨 보시면은 이 딕셔너리 그리고 요 대괄호 요 두 개가 있잖아요. 요 두 개를 이용해서 번갈아 가면서 이런 계층적 구조를 만들어 놨죠. 예를 들어서 올더스 뭐 이게 딕셔너리를 적용을 해서 올더스라는 거에 어떤 리스트가 들어있고 그 리스트 안에 딕셔너리 두 개가 이제 들어있고 그런 형식이 있잖아요. 그런 자기만의 형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읽으려면 뭔가 도구가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반장 데이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은 헤더가 있죠. first name이 헤더다. 이런 거는 알아볼 수 있어요. 라스트 네임이 뱅크스다.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쫙 나와 있으면은 한 번에 싹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뭔가 형식의 변환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반정형 데이터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 종류 세 가지를 살펴봤고요. 이제 좀 저희가 배우고 있는 데이터 과학의 단계들을 좀 보면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배워야 되는지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진도가 있습니다. 문제인식,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탐색 분석, 데이터 시각화, 모델 개발 및 학습. 이게 이 데이터 과학의 단계들이죠. 그리고 저희가 1, 2, 3, 4치에, 3차시에 배우는 게 넘파이, 판단스 함수들이고요. 이 함수들이 데이터의 전처리, 그다음에 데이터 탐색 및 분석 이런 데 쓰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배울 판다스에서 쓸 것들은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EDA라는 걸 건데 이 EDA에서 유용하게 쓰일 판다스만의 그런 함수들을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탐색 분석에서 많이 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오늘 볼 거기 때문에 오늘 수업을 잘 들으셔야지 나중에 EDA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저 도구들을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를 먼저 설명하려고 이걸 했는데요. 데이터 전처리에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데이터를 정제해야 해서 이상한 데이터들을 쳐내야 되고요. 데이터의 변환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데이터에 축소를 해서 쓸데없는 것들을 날려버려야 되고 데이터 통합해서 여러 소스에서 가져온 데이터들을 합쳐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런 일들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런 거에 대한 함수를 배울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습 하나만 하자면은 여러 가지 오류들이 데이터에 존재하죠. 뭐 이런 결측치, not known, 아니면은 not a number 이런 것들로 들어가 있는 결측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이 안 되는 값이 들어가 있는 이상치도 있어요. 그리고 막 서로 데이터끼리 정보가 충돌하는 그런 모순이나 불일치 아니면은 오류가 들어있는 노이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아마 오늘은 결측치를 위주로 아마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오늘의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이번 주말에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이 삼성의 요 S10이 노트북에 터치된다는 사실 제가 이번 주에 깨달아가지고요. 실행은 여러분이 직접 콜앱에서 제가 영상 보면서 돌려볼 수 있어서 주로 이 PDF에 필기를 하면서 좀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이 그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판다스 전처리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함수들. 그럼 쭉 내려보시면은 밑에 있어. 데이터 분석에 유용한 함수도 이건 여기 있다. 판다스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에 유용한 함수들 이렇게 두 파트가 있고요. 이 두 파트가 있는데 이 두 파트에서 처음으로 배울 것들이 데이터 전처리 파트의 데이터 병합이에요. 데이터 병합 저희 넘파에서 컨캣을 봤죠. 여기서 그다음에 거기서 그 스탑도 봤고요. 근데 스택을 봤죠. 여기서는 두 가지 함수를 배울 건데 하나는 컨캣,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merge예요. 이 두 개는 용도가 달라요. 근데 일단은 둘 다 병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병합을 하는지 좀 살펴보고 코드로 실행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두 개가 있어요. 이 도큐멘테이션을 보시면은 엑시즈, 조인 이 두 개를 이 두 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엑시스를 어떤 값으로 지정을 하겠죠. 어떤 값으로 지정을 하면은 그 방향대로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0으로 지정해요. 0이 뭐죠? 인덱스입니다. 아유, 터치가 잘 안 먹히네. 0이 인덱스죠. 이 인덱스니까 요 인덱스인 A, B랑 BC가 있죠.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1, 2, 2, 3이면은 합집합을 해서 아우터인 경우에는 합집합을 할 거고 이너인 경우에는 교집합을 할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멀지의 원리도 한번 살펴볼게요. 멀지는 특이하게 이 키 컬럼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 키 컬럼이 있는데 이 키 컬럼을 기준으로 합치게 되고요. 만약에 키 컬럼을 내가 지정을 안 해준다면은 그 키 컬럼은 얘들이 겹치는 컬럼 중에 하나로 랜덤하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봐야 될 게 요 how, 그다음에 on 요 두 가지예요. 이 how랑 on을 왜 열심히 봐야 되냐면요. 요 how가 키 컬럼을 on이 요 키 컬럼을 지정하는 방식이고요. how는 키 컬럼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데 그 어떻게 할지가 뭘 말하냐? how는 이너로 한다면은 두 키 컬럼을 가져와서 교집합에 해당하는 데이터들만 남기겠고 아우터를 한다면 합집합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뭐 left를 한다면은 df1, df2를 넣는다고 했을 때 앞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그 right로 한다면 df2에 있는 키 컬럼만 이렇게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요 제가 그림으로 넣은 예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합집합을 했죠. 이건 아우터인 경우예요. 만약에 left를 했다면은 m만 없겠죠. 요 앞에 있는 left에 있는 df의 키를 그대로 쓸 거니까요. right를 했다면은 단일이 없겠죠. 이런 것들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왜 두 개가 따로 존재하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두 개는 살짝 목적성이 달라요. 이 컨캣은 붙이는 거에 유의미한 의미를 둡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떤 뭐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넘파이에 있는 그 기능을 그대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넘파이에 있는 뭐 스택이나 컨캐네이 근데 여기서는 스택은 필요가 없겠죠. 왜 차원이 증가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넘파이에 있는 컨캐네이 기능을 그대로 갖고 싶어서 만든 게 이 컨캣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멀즈는 좀 달라요. 이 멀즈는 보통 이 판다스의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돼 있죠? 요 가로줄, 요 가로줄 하나하나가 객체죠. 이 객, 왜 이럴까? 볼게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주로 이 가로 하나하나가 객체죠. 제가 글씨를 진짜 못 써요. 조금만 이해를 해주세요. 아유, 됐다. 아, 그냥 말자. 네,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요 가로, 보통 요 가로에 객체가 들어가죠. 그다음에 요 세로에는 보통 특성이 들어가요. 네, 이런 특성이 있죠. 근데 만약에 두 데이터에서 섞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객체 순서가 지멋대로일 수도 있죠. 근데 이거의 장점은 뭐냐? 키 컬럼에서 이 키 컬럼에 해당하는 애가 같은 애들끼리 합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뭐 순서가 이렇게 정렬돼 있지 않고 지멋대로 있어도 여기에 있는 앨리스 데이터랑 여기에 있는 앨리스 데이터를 합쳐줬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 DF의 특성을 반영하는 병합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 차이점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좀 이해를 하고 적용해 보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코딩으로 옮겨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렇게 코딩을 해보시면은 어, 여러분은 저는 이제 제가 수정을 해버리면 여러분들 거도 수정이 돼가지고 전 이제 복사본을 만들어서 하지만 여러분들은 굳이 복사본 만들지 않고 그냥 돌리셔도 별로 상관없을 거예요. 돌려보시면은 이 돌린 결과는 왜 이렇게 나오는지 각자 생각해 보시고, 아, 이렇게 구현이 돼 있구나. 이런 걸 살펴보시면 되고요.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펑캣은 리스트 안에 담아서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리스트 아니고 어떤 이터러블한 객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요 리스트 안 써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본 강 때 주원이 한 명 왔었는데 주원이가 이 리스트 안 써가지고 에러를 계속 냈어요. 그래서 요거 말씀드리려고 하고 요 리스트로 이터러블한 객체를 넣기 때문에 개수가 두 개로 한정 지을 필요가 없다는 특징이 있고요. 멀지는 꼭 이렇게 DF1, DF2 이렇게 리스트에 넣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 개밖에 합치지 못한다는 점 그런 것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두 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이 두 개의 데이터를 합칠 때 어떻게 합쳐야 될까요? 제가 이거는 답 써놨는데 왜 이렇게 합쳐야 될까요? 이걸 한번 고민해 봅시다. 먼저 고민을 해보시고 고민 다 됐다. 그러면 이제 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민해 보셨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칠 때 엑시스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죠? 엑시스의 방향은 그러니까 엑시스는 1로 설정하면 1이 칼럼이잖아요. 그럼 칼럼은 100% 보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럼이 지금 위크 1 제뉴얼이 위크 2 제뉴얼에서 위크 4 제뉴얼까지 있고 위크 1 페브루에서 위크 4 페브루까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객체는 4개가 그대로인데 칼럼을 통해서 특성을 더 추가하고 싶은 게 목적이잖아요. 이 객체를 늘리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엑시는 1로 써줘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조이는 인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north, south, east, west로 두 개가 똑같으니까 인어하든 뭐 아우터라든 결과가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엑시스를 1로 해야 된다. 왜? 1 방향으로 합치고 싶으니까. 이형 넘파이의 컨캐네이트 함수랑 굉장히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시스 1로 하면은 잘 합쳐지는 모습이고, 엑시스 0으로 하면은 이 잘 안 되겠죠. 이건 아우터로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아우터로 하면은 이 가로를 먼저 합쳐버렸죠. 가로를 먼저 합쳐버리니까 제가 원하는 결과 나는 이게 좋은 데이터인가요? 그렇지 않겠죠. 왜? 어차피 이건 이렇게 더 합쳐질 건데 제가 원하는 건 이게 합쳐지는 거지 이게 놀사드 이스트 웨스트가 놀사드 이스트 웨스트 이 두 개가 다른 걸로 구분돼서 합쳐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1로 해야 합니다. 요 정도 헷갈리지 않게 쓸 수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네 개 다 실행해 보시고 이해를 직접 해보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제가 여기에 워드 파일에다가 아니면 PDF 파일에다가 열심히 설명해 놨으니까 그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추가로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키컬럼을 만약에 하나의 DF에만 있는 걸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두 아이디에는 겹치죠. 여기 있는 예시들은 전부 다 아이디를 저 on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러가 안 났겠죠. 근데 만약에 name이라는 거를 on으로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궁금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DF2에는 name이 없기 때문에 이게 병합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에러가 납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그렇게 에러 나서 이게 에러가 왜 났지 싶은 일들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이제 파일 입출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한 게 있어요. 정형,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 설명을 했죠. 그거 왜 설명을 했냐? 하나스가 다룰 수 있는 데이터가 정형 데이터랑 반정형 데이터. 더 짧게 말하면 구조화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뭐 정형 데이터인 CSV, CSV, 뭐 FWF 있는데 저건 한번 검색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엑셀 요런 정형 데이터들 쉽게 다룰 수 있고요. 반정형 데이터 뭐 HTML, XML, JSON 이런 것들 다 다룰 수 있고 뭐 저런 건 정형 데이터긴 한데 특수 목적에서 쓰이는 정형 데이터들이거든요. 뭐 SAS, SQL, 스타타 저런 거 아실 필요 없는데 저런 것들도 지원을 한다더라. 그래서 총 18개의 파일 형식을 지원한다더라. 그 정도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콜앱에서는 안 되는데 VS에서는요, 이거 클립보드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복붙해서 엑셀에 붙여넣기 이런 거 되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프로젝트 할 때 한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해볼 거는 CSV, 엑셀 그리고 제이슨에 대한 입력과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이름이 엄청 단순해요. 읽는 거는 pd.read하고 파일 확장자, 출력은 df.to 파일 확장자. 이렇게 하면은 저장과 입력을 할 수 있고요. 이게 이름이 엄청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한번 코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케글에 있는 사이트에서 이 CSV 엠리스트 테스트 CSV 파일을 갖고 오는 거라서 그냥 그냥 그런가 한 거보다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pd.read CSV 하면은 이렇게 CSV 파일을 읽을 수 있고요. 엄청 직관적이죠.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때 to CSV 하면은 이렇게 옆에 CSV 파일이 저장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엑셀로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은 to Excel, read Excel 하면은 그 딱 직관적이죠. JSON 같은 경우도 to JSON, read JSON 하면은 간단하게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함수 이름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항목으로 넣어볼게요. 이 다음 항목은 중복 제거예요. 이 중복 제거는 생각보다 쏠쏠하게 쓸 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보시면요, 세 가지 함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기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나머지들을 구현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이것을 이해해 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보시면요. 세 개 함수가 있는데 이 유니크, duplicated, drop duplicates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유니크는 시리즈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요. duplicated, drop duplicates는 데이터 프레임에도 적용이 되는데 데이터 프레임은 코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다음에 유니키는 뭘 하는 애냐? 값의 종류를 리턴해 주는 애요. 기능만 잘 알아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1, 2, 3, 4가 엄청 많은 게 있으면은 1, 2, 3, 4 요 네 종류가 쓰이죠. 그래서 요 네 종류가 쓰인다 라는 걸 리턴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duplicated 함수는 이게 처음 나오는 값인지 아니면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있던 어떤 값이랑 중복되는지 그걸 리턴해 주는 불리한 벡터를 리턴해 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요 1, 2는 다 새로운 값인데 요 1은 앞에 나왔죠. 그래서 true. 왜? 중복됐으니까. 네, 중복됐으니까. 이게 말썽이네요. 그리고 요 3도 보시면은 3은 중복이 아니죠. 그래서 false가 나오는데 뒤쪽에 있는 1, 2, 1 이건 다 이미 나왔던 값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true, true, true 나오는 모습을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drop duplicate 함수는 이 중복되는 값들을 그냥 싹 다 없애버리고 남은 것들을 리턴해 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이고, 여기서 1, 2, 3, 4만 남긴 거죠. 왜 나머지 애들은 중복됐으니까. 그럼 유니크랑 drop duplicate랑 뭐가 다르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데이터 프레임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코드로 한번 알아볼게요. 근데 요 세 가지 함수들은 생각보다 유용하게 쓰이실 거니까요. 좀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저희가 한번 코드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코드 들어오셔서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선 DF에 대해서 볼 건데, 시리즈는 단순했잖아요. 그래서 DF에 대해서 볼 건데, 일단 우선적으로 유니크 함수는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배웠죠. 판다스의 각 컬럼은 시리즈로 돼 있다는 거죠. 데이터 프레임이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열로 슬라이싱을 해주면은 유니크를 쓸 수 있어요. 왜 DF 네임은 시리즈니까.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이러면은 딱 나온 것들을 보실 수 있죠.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보시면요. 이 찰리랑 데이비드의 데이터가 두 번 나와요. 저 두 번의 데이터들을 복제돼 있고요. 그 복제돼 있는 그 두 개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렇게 true를 잘 리턴해주는 모습이죠. 그다음에 drop duplicate라도 저 두 개를 떨어뜨리고 찰리 데이비드는 하나씩만 남겨서 이렇게 리턴을 해주는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들죠. 저게 통째로 같은 경우에만 이게 중복으로 이직을 하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시 자료 하나 갖고 왔어요. 이거는 위에랑 데이터가 완벽하게 똑같아요. 완벽하게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찰리가 원래 둘 다 A였거든요. 근데 여기가 B로 슬쩍 바꿔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는 A 찰리고 하나는 B 찰리인데 이 두 개를 같은 걸로 볼까 다른 걸로 볼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다른 걸로 인식을 합니다. 즉 어떤 내용이냐? 정확하게 행의 모든 값들이 다 똑같아야지만 듀플리케이트로 본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이제 인플레이스. 인플레이스가 너무 많은 함수에서 나와서 그냥 한 번만 소개하고 넘어갈 거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플레이스는 뭐냐? 엄청 간단한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하면은 이 DF가 바뀐가요? DF는 안 바뀝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원래 DF는 저렇게 그 복제돼 있는 게 떨어지잖아요. 여기 보면은 데이비드의 데이터가 복제된 거라서 없어져 있는데 데이비드의 데이터는 원래 DF에는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DF에다가 이 대입을 해줘야 되는 이 상당히 귀찮은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df.drop duplicate의 인플레이스는 true를 쓰는 순간 그냥 바로 원래 데이터 프레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를 반영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반영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인플레이스다. 그다음에 내가 df를 다시 대입하기 싫고 그냥 한 번에 처리하고 싶다 그럼 인플레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이스를 하면은 원래 df가 이렇게 바뀌는 모습입니다. 이 인플레이스는 나중에 별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적용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신나게 인트로 써들었던 결측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결측치를 또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결측치 관리를 할 때 이제 중요한 함수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함수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스나이와 이스나인데 왜 묶었냐? 왜 네 개 함수가 아니라 세 개 함수라고 했냐? 이 두 개가 기능적으로도 같고요. 이거의 구현적으로도 같아요. 네, 이즈널이 이즈날을 호출하니까 완벽하게 똑같은 거죠. 근데 이게 기능이 뭐냐? mp.nan이 있는지, 그러니까 결측치가 있으면은 결측치에는 true, 결측치가 아니면 false라고 이렇게 불리한 벡터를 리턴해줘요. 그러니까 시리즈든 데이터 프레임이든 똑같은 그런 쉐입을 갖고 있는 애를 생성해서 그 자리에 결측치면 true, 결측치가 아니면 false라고 값을 넣어서 리턴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엄청 이제 뭐 불리언 벡터를 이용한 슬라이싱 이런 데 유용하게 쓰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드롭 나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드롭 나는 뭐냐? 아까 이 드롭 두플리케이스에 해당하는 애랑 똑같은 거예요. 결특치가 있으면은 결특치가 있는 행을 제거합니다. 근데 이거에 중요한 게 있는데요. 결특치가 그러니까 이 어떤 행에 대해서 결특치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행을 통째로 제거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를 봐도 이제 없고 2, 3 이거는 1 없고 3인데 하나라도 없으면 행을 날리잖아요. 그래서 요 3, 3만 남아서 이렇게 출력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함수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필나라는 함수를 배울 거예요. 이 필나는 뭐냐? 이게 드롭나를 하다 보면은 이게 별특치가 하나만 있어도 행이 통째로 지워지잖아요. 아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쓸 수 있는 방법인데 저 결특치를 그냥 적당한 값으로 채워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때 쓸 수 있는 게 value 밸류가 있죠. 아니면은 메서드로 방법을 할 수 있는데 밸류로 채우면 어떻게 되냐?
어떤 제가 스칼라 값을 넣어서 그 값으로 저 NAN을 채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 인덱스 있잖아요. 요 컬럼 인덱스니까 여기서는 A랑 B죠. 그래서 뭐 A는 뭘로 채우고 B는 뭘로 채워라 라는 내용을 담은 그런 딕셔너리나 그 딕셔너리랑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시리즈나 아니면은 A, B 1, 2, 3까지 이 두 개를 똑같이 갖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하거나 하는 경우에 이것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채울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거 채우는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채울 수도 있어요. 그게 메소드를 이용하는 경우인데요. 이 메소드는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런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서는 이 가장 앞쪽에 난이 아닌 값을 넣어주거나 가장 뒤쪽에 난이 아닌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자면은 저 위에 예시를 들어서 만약에 비필을 한다. 그러면은 이 뒤쪽에 있는 것 중에 처음으로 난이 아닌 값이겠죠. 그럼 어떻게 채워지겠어요? 요, 저 첫 번째 A에 A,1에 있는 X는 2로 채워지겠죠. 그래서 2, 3, 1, 3, 3 이렇게 채워지겠죠. 만약에 front B를 한다면은 이거는 X로 남아있겠죠. 그럼 이거는 1로 채워지게 될 거예요. 이런 내용들 이제 그냥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드도 그냥 돌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내용들이니까요.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아, 잘 되는구나 이런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거는 이 판다스도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fill 나의 메소드는 이라는 거를 쓰지 않을 거고 그냥 df.ffill이라는 함수로 만들 거래요. 그래서 뭐 이거 나중에 메소드를 없앨 거라고 하니까 요 .ffill, .bfill 하는 걸로 익숙해 두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 언제 될지 모르니까요. 업데이트 저희 시험 보기 전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게 뭐예요? 데이터를 불러오고 막 여러 소스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경우 이걸 병합하는 방법, 아니면 뭐 중복을 제거하거나 결특치를 제거하거나 해서 이 데이터의 전처리라는 걸 봤죠. 이제 데이터의 전처리에 주로 쓰인 함수들보다는 데이터 분석에 주로 쓰인 함수들을 좀 살펴볼게요. 사실 기능적으로 보면은 이 데이터 분석에 있는 함수를 갑자기 끌고 와서 전처리 쓸 수도 있고요. 이 전처리에 있는 함수를 뒤에 데이터 분석에 끌고 와서 쓸 수도 있어요. 요 두 개 나눠 놓은 거에는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떻게 제가 구성을 하냐면요. 어떤 데이터를 볼 거예요. 물론 이 데이터는 이제 GPT가 만들어준 가짜 데이터긴 하지만 이 데이터를 분석을 쫙 해나가는 단계로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 앞에는 같이 살펴보고 이거 풀 시간 드리고 하는 형태로 제가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살펴볼게요. 아, 이 스트링 분석. 이 스트링 분석이 어렵습니다. 이 스트링 분석이 나오는데 일단은 어떤 건지 볼게요. 이 pandas series.string이라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str이라는 걸 호출하면은 이 str에 다시 뒤에 점을 찍어서 밑에 있는 것처럼 다시 점을 찍어서 수많은 함수들을 호출할 수 있어요. 그런 수많은 함수들을 호출할 수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애냐? 이 원래 바닐라 파이썬에 있는 함수가 있잖아요. 그 함수를 벡터화 함수로 바꿔주는 거. 벡터 연산으로 바꿔서 적용시킬 수 있게. 제가 첫 시간에 과제로 냈던 것 중에 np. 아유 또 안 되네. np. 벡터라이즈가 있죠. 이 np. 벡터라이즈에 나왔던 것처럼 이런 함수가 나왔죠. 이런 함수로 이제 어떤 일반적인 함수를 벡터 연산으로 바꿀 수 있는 이거는 시리즈 연산을 그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쓰이는 함수들 한번 볼 건데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별표 5만 개 쳐줘야 됩니다. 이 스플릿 함수가 있는데요. 일단 스플릿 바닐라 파이썬에도 스플릿이 있죠. 그 스플릿이랑 똑같아요. 제가 어떤 스트링을 넣어주면 그걸 기준으로 이걸 쫙 쪼개서 리스트 형태로 리턴해 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추가되는 변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expand, regex. regex는 여러분이 컨버트에서 배운 그 정규 표현식이고요. regex true, false를 지정해서 쓸 수 있어요. 그다음에 expand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expand는 이제 주로 true로 많이 쓰시게 될 건데 expand는 true 하면 뭐냐면은 원래 이 스플릿은 리스트로 리턴을 하잖아요. 이 시리즈에 대해서 스플릿을 하면은 어떤 시리즈가 생성될 건데 이 시리즈에는 각각 이런 리스트가 이런 식으로 점점점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시리즈가 생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생성하지 않고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냐면은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안에도 원소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시리즈로 안 만들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겠다. 이런 의도가 담긴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저 익스펜드는 자주 쓸 수 있을 거예요. 이따가 코딩을 통해서 저 익스펜드의 좋은 점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에 스트링에 또 contains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contains라는 함수는 뭐냐? 이제 이걸 왜 가져왔냐면은 여기에 쓰이는 것 중에 원래 스트링에 없는 애들을 좀 갖고 오려고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도 이제 뒤에서 replace까지 살펴볼 건데 우리 replace는 regex라는 옵션이 추가돼서 갖고 왔고요. 이런 거 말고 뭐 원래 있는 함수들이 있는데 그런 함수들은 그 원래 스트링에서 썼던 원래 바닐라 파이썬에 썼던 그런 기능이랑 똑같아서 여러분을 믿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들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contains는 뭐냐? 그 스트링에 있는 인 연산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문자열이 S라는 이 문자열에 있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 물어보는 거를 함수로서 제공하는 게 contains입니다. 이 contains는 말 그대로 이거예요. 저 A라는 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불리한 벡터 형태로 리턴을 해주고 인풋을 regex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regex는 true, false를 설정해서 regex를 쓸지 말지 지정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도 있고요. 요 replace도 있어요. 요 regex라는 옵션이 추가됐죠. 요 regex를 쓸 수 있다는 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의 기능은 그 스트링에 있는 replace랑 동일한 기능이에요. 제가 어떤 값을 바꿀 값과 받고 싶은 거 요 두 개를 넣어주면은 요 펫에 있는 것들을 없애고 거기 자리에 repl 저 값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링의 replace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저희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간단한 TF를 만들었고요. TF가 안 보이네요. TF를 좀 봅시다. diff들을 까보면요. A 언더바 A 언더바 1, B 언더바 B 언더바 2, C 언더바 C 언더바 3이 있어요. 이거를 스플릿을 하면은 원래 어떻게 되죠? 리스트가 생겨야 되죠. 이게 바닐라 파이썬에는 스플릿이에요. 근데 저희가 익스펜드는 툴을 쓰면 어떻게 되냐? 이걸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확장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 제가 이거에서 첫 번째 원소만 꺼내고 싶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012로 지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첫 번째 원소만 꺼내올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 리스트로 만들어 봤어요. 그럼 첫 번째 원소를 꺼내오는 이 작업이 상당히 귀찮고 힘들겠죠. 그래서 이 expand to라는 옵션이 상당히 유용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컨테인스나 replace 이런 것들은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 이 문항 4개 있거든요. 요 문항 4개 풀 시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정지 꼭 누르시고 이거 한번 풀어보시고 같이 저랑 맞춰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다 푸셨나요? 푸셨나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df를 만들어주고요. 형식을 보면은 언더바로 구분돼 있고 어떤 애들은 위가 붙어 있고 어떤 애들은 위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이거죠. 위라는 컬럼을 만들 건데 위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추출할 거래요. 그러면은 위라는 컬럼을 이렇게 하면은 요 위라는 컬럼이 원래 없어도 이걸 만들면서 대입을 해주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하시면서 깨달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게 위가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함정이 여러 번 하나 있습니다. 깨달으셨을지 모르겠는데 리포터가 있거든요. 리포터에도 RE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인포 칼럼을 갖고 와서 일단 스트링을 쓰고 contains를 써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쓸 거냐?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 줄 거예요. 정규 표현식 상당히 잘 쓰면 유용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정규 표현식 잘 쓰면은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 df.info에서 저걸 없애야 되죠. 그래서 이때도 정규 표현식을 이용을 해줄 거고요. 이거를 아무것도 없는 걸로 바꿀 거고 레각스는 true니까 이렇게 될 거고 한번 df까지 뽑아봅시다. 어? 오씨 큰일 났다. 컨테이스가 아니죠. 리플레이스입니다.
한번 재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위라는 글자는 깔끔하게 없어졌고 리포터 어디 있어? 리포터. 아, 리포터 잘 살아있죠. 이렇게 코딩을 해주셔야 돼요. 리포터에 낚이신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 이제 메인 문제죠. 이거를 언더바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라. 이거는 많은 분들이 쉽게 했을 것 같아요. 점 스플릿 하고 아까 배운 대로 익스펜드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네요, 제가. 이걸 안 썼어요. 예, 이렇게 하면은 이 언더바를 기준으로 분류를 잘해준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거를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이랑 컴퓨터에서 UDF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pd.concat을 할 거고 요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하고 여러분 이거 할 때 이렇게 리스트로 잘 담아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엑시스는 자 1로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기능을 다 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뭔가 0이라고 쓰고 싶지 않고, 이름이라고 쓰고 싶고, 1 자리에 나이라고 쓰고 싶고, 이 원래 있는 인포 컬럼을 없애버리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인덱스 관리에 대한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인덱스 관리에 대한 함수들을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관리에 대한 함수들을 한번 좀 볼 건데요. 이 drop이라는 함수가 일단 먼저 나올 거예요. 이 drop이라는 함수는 뭘 하는 함수냐? 이 드롭이라는 함수는 뭘 하는 함수냐면요. 어떤 인덱스나 어떤 컬럼을 제가 없애버리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함수이고요. 여기에 쓸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레이블스랑 엑시스 이 두 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인덱스나 컬럼스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거 두 개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두 개 하면은 앞에 거는 엑시스 하나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거는 두 개에 대해서 다 적용할 수 있고 코딩의 비효율성도 떨어지고 더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전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인덱스에서 제거하고 싶은 인덱스를 이렇게 리스트에 담아서 인덱스는 형태로 쓰시면 돼요. 뭐 인덱스는 A, B, C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A, B, C라는 인덱스가 있었을 때 그게 제거될 거예요. 컬럼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여기에 S가 붙었을 컬럼스입니다. 컬럼스는 저렇게 리스트로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인플레이스라는 옵션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온 함수가 어떤 함수냐면요. rename이라는 함수예요. 앞에서 했던 게 뭐죠? 이제 어떤 축이 있으면 그 축을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앞에 나왔던 것처럼 0, 1, 2, 3을 뭐 name, age 이런 걸 바꾸고 싶잖아요.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그 rename이라는 함수를 쓸 수 있어요. rename이라는 함수는 어떻게 쓸 수 있냐? 이게 어떻게 쓰냐? 일단 딕셔너리를 이용할 겁니다. 딕셔너리를 이용하는데 인덱스는에 딕셔너리를 넣을 건데 원래 컬럼명, 바뀔 컬럼명 이런 형태로 컬럼스에 넣어주거나 인덱스에 넣어줘서 이거를 이름을 변경할 수 있어요. 이것도 전 똑같이 요 매퍼랑 인덱스 아니지 엑시스 이 두 개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인덱스 컬럼을 쓸 수도 있는데 저는 인덱스 컬럼 쓰는 거를 훨씬 추천드립니다. 이 인덱스를 재설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이 인덱스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컬럼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인덱스로 갖고 올 수 있겠죠. 셀 인덱스는 뭐냐? 어떤 특정 컬럼을 인덱스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컬럼에 아까 봤던 것처럼 네임이 있었죠. 이름을 인덱스로 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셀 인덱스를 이용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냥 단순하게 사용법이 어떻게 되냐요? 셀 인덱스에 그냥 단순하게 넣고 싶은 컬럼명을 쓰시면 됩니다. 요 drop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 drop은 뭘 하는 애냐? 이 기존의 인덱스 있잖아요. 이 기존의 인덱스를 새로운 컬럼으로 갖고 올지 아니면 버릴지 결정하는 디폴트가 true죠. 네, 그 true가 되면은 기존의 인덱스는 버려지게 됩니다. 리셋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이 리셋 인덱스는 뭐냐? 이 원래 자 여러분 데이터 프레임 만들면은 디폴트로 생성되는 인덱스가 뭐죠?
제가 2차 때 수업을 했는데 레인지 인덱스예요. 그래서 레인지 인덱스로 리셋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함수고요. 오히려 다른 방안도 쓸 수 있는데 뭐냐면은 지금의 인덱스에 있는 정보가 너무나 귀중해서 갖고 싶을 때도 이걸 쓸 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제 drop이라는 옵션을 false로 설정을 해서 가져올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레인지 인덱스가 생기고 그 원래 있는 인덱스를 컬럼으로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쓰게 되고요. 이 두 함수 모두 인플레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행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drop 함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의 new df 같은 데서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게 그거죠. 원래 있는 인포 컬럼을 없애버리는 거. 그거를 이렇게 훌륭하게 수행해내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인플레이스가 안 됐기 때문에 UDF 자체는 안 바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꾸시면 되고요. 이렇게 인덱스랑 컬럼을 동시에 조절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요 인덱스는이랑 컬럼스는을 쓰는 거의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한 문제 풀어보셨죠? 이거 진짜 별거 없어요. 그냥 UDF에다가 drop 하고 컬럼스는 info 이걸 드롭할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반영하고 싶다고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스는 true 넣으시고 UGF 출력해 보면은 이렇게 요 인포 컬럼이 없어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요 rename 함수도 있는데요. 요 rename 함수는 이렇게 딕셔너리를 이용해요. 그래서 인덱스에서 0을 존으로, 1을 nr로, 2를 마이크로 이렇게 변형해주는 인덱스랑 컬럼스 이렇게 변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요 푸생문항 한 문장 있는데 이거 한번 풀어보시고 오시도록 할게요. 자, 다 푸셨나요?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것도 먼저 저희가 배웠던 미니멈 함수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컬럼스에다가 네임, 아, 제가 여러분 복사 붙여넣기 하기 편하라고 위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냥 진짜 간단하게 요거 요 딕셔너리 그대로 갖고 온 다음에 디플레이스는 true만 써주시면 됐습니다. 0을 2, 3을 내 이미지 젠더 접으로 바꾸는 거죠. 그럼 이렇게 컬럼의 명이 잘 바뀐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셋 인덱스, 리셋 인덱스 함수를 좀 알아볼게요. 이렇게 셋 인덱스 함수랑 리셋 인덱스 함수라면은 접에 있던 것들을 인덱스로 이렇게 넣어버릴 수도 있고 리셋 인덱스라면은 기존의 인덱스를 새로운 값으로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drop을 true로 한다면은 인덱스를 리셋해버리고 기존 인덱스에 있었던 정보들은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사용이 될 수 있고요. 그럼 현재 프로젝트에서 인덱스로 이름을 설정하고 싶대요. 이 문제 한 문제 풀어보시고 오도록 할게요. 다 풀어보셨나요?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아이고, 아, 바보. 자,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실수를 했죠? 인플레이스는 true로 설정을 해버렸는데 비면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수할 때 그냥 바로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푸잭 문항 이렇게 바로가기 만들어 놨으니까 저거 잘 눌러보시면은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바보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안 좋은 예시 보여드린 겁니다. 이 인플레이스는 true로 하시면은 이렇게 이름이 인덱스로 저장된 모습 잘 보실 수 있죠. 근데 이걸 보시면은 이거 프로젝트 한 사람이 값을 받고 싶대요. 그래서 어거지로 값치환을 배워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값치환 함수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치환 함수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저희가 쓸 함수는 replace예요. replace 함수는 뭐냐? 그 스트링에 있는 replace랑 상당히 유사해요.
어떤 바꾸고 싶은, 그러니까 바꿔야 될 대상이 있고 바꾸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거를 그냥 얘를 얘로 바꿔주는 그런 단순한 함수입니다. 별거 없는데 이거 쓰는 방법이 엄청 많아요. 여기서 그냥 값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시리즈를 넣거나 딕셔너리를 넣어서 이 뒤에 뭘 넣을지를 안 쓰고 그냥 딕셔너리만 맨 앞에 넣어가지고 그 딕셔너리대로 바꾸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 써진 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인플레이스에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크게 방법이 그냥 바꿀 대상, 그다음에 바꿀 값 이렇게 두 개 적어주는 방법이랑 이런 식으로 요 딕셔너리 아니면은 딕셔너리랑 똑같은 시리즈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풀어보셨나요? 네, 풀어본 걸로 간주를 하고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럼 UDF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하고 싶은 게 뭐냐? 자, 스트링이 뭐죠? 그걸 뭘로 이젠 스테이트 버스를 first exam으로 바꾸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죠. 인플레이스 단수처럼 대입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판다스의 꽃 두 개 남았는데 그룹 바이 어플라이 남았거든요. 조금만 더 힘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룹 바이 이제 메인 이벤트로 들어왔는데요. 이 그룹 바이가 뭐냐? 이거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어떤 카테고리칼한 무언가가 있을 때 그걸 카테고리별로 통계를 내고 싶다가 이 그룹 바이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도 있죠. 뭐 일반만의 통계를 내고 싶고 이반 통계 내고 싶고 이래서 비교를 하고 싶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를 사용하는 게 이 그룹 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쓰냐? df.group by 하고 이 안에 컬럼명을 넣어줄 거예요. 이런 형태로 쓸 건데 이거를 하면은 모든 그 나머지 컬럼 전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슬라이싱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은 한 개 항목에 대해서 그룹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그룹 바이를 하면요. 그룹, 그룹화해서 카테고리에 대해서 같은 카테고리를 갖고 있는 애들끼리 묶여 있는데 이 객체 자체를 출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룹 바이 연산을 하면 그룹 바이 객체를 만드는데 그 그룹 바이 객체는 출력이 안 돼요. 그래서 집계함수를 써야지만 출력이 돼요. 그래서 이거 뒤에 점 카운트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의 직함수밖에 못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를 쓰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때 쓰는 게 요 AGG라는 애예요. 요 AGG를 넣으면은 sum, max, min 이거를 다 동시에 보고 싶을 때 이런 저런 연산들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하나의 항목으로만 그룹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두 개의 항목으로도 그룹화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처음에 배웠던 멀티 인덱스 요게 생성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그룹화를 할 여러 그 컬럼명들을 이렇게 이터러블한 객체에 넣어서 그룹 바이 연산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런 멀티 인덱스가 생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확인해 볼 거고요. 한번 예제를 많이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네 개 셀들은 그냥 저기 자료에 써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프젝 문항 한번 세 문항 있는데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풀어보셨나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UDF죠. 그룹 바이 연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룹 바이 하고 싶은 게 위죠. 그리고 스코어, 점수만 필요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민과 미디안을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자? 이렇게 하면은 새로 받는지 아니면 첫 시험인지에 따라서 민과 미디안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직업에 따라서 보고 싶으면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비교할 수 있겠죠. 직업별로요. 자, 그리고 세훈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세훈이는 나이가 적을수록 시험을 잘 볼 거라고 주장했어요. 이것도 한번 누가 더 타당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이게 78, 79, 87, 84, 86, 84, 87, 86. 일단 뭔가 딱 눈에 들어오진 않는데 뭔가 어느 정도 경향이 있죠. 이 78, 79는 70년대 이 사회 초년생들만 칩할 때가 있잖아요. 이걸 보면은 이게 세훈이의 가설이 조금 더 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그래프로 보고 싶잖아요. 그 그래프로 보는 과정을 저희가 4차 시 때 배울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볼 거지만 4차 시를 듣고 나면은 여러분 이걸 꺾은 선 그래프로 그리게 될 거예요. 그건 4차 시 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의 마지막 내용 어플라이를 한번 마치고 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라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플라이가 뭐 하는 애냐? 되게 짧죠? 내용 자체는 엄청 짧은데 강력합니다. 여러분, 바닐라 파이썬 A는 맵 함수 아시죠? 맵. 그 맵이랑 똑같은 애예요. 얘는 대신에 맵은 맵을 쓰고 그 안에 뭐 리스트를 아이고야 잠시만요. 맵을 쓰고 아이고 또 이러네. 맵을 쓰고 그 안에 리스트랑 함수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하냐? 저런 시리즈가 있으면은 시리즈 점 어플라이를 이렇게 쓰고 F를 써주면 되는 형태예요. 자, 그럼 여러분 맵 많이 써보셨죠? 맵 할 때 이 람다 기깔나게 이용했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람다를 기깔나게 이용해 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 여러 가지 함수를 배운 것 중에 몰라도 되는 함수들이 있어요. replace 이런 거 몰라도 돼요. s.str.contains a 어플라이를 이용하면 쉽게 구현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값 취하기 이런 거는 함수가 없죠. 왜 함수가 없을까요? 구현하기 엄청 쉬워요. 어플라이를 이용한다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문항이 뭐냐? 이 어플라이를 이용해서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요거예요. 네, 여기서 그중에서 요 drop, rename 이런 것들은 어플라이로 못하죠. 그래서 저런 것들은 남겨놨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 어플라이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보시고 저랑 같이 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어보세요. 보셨을 거라고 믿고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이 어리가 있는 걸 봐야 되는데 이게 리포터 때문에 애를 먹으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리고 람다까지 그냥 디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두 번째에서 요게 얼리랑 똑같냐? 그걸 한번 살펴보는 연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죠. 이렇게 쓰면은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그죠? 네, 위에다가 적용시켜야죠. 인포에다가 적용을 시켜야죠. 그러면 이렇게 위에 유무를 이렇게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위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인포에다가 대입을 해줘야 되고 인포에다가 어플라이 적용해 줄 건데 이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된다면은 요 끝에 있는 어리에 대해서만 쉽게 없앨 수 있어요. 리포터는 이렇게 어리가 남아 있죠.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으로 해야 됐던 게 요 DF를 스플릿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얻는 과정이 이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
기본적으로 이걸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 리스트들이 들어있는 이 시리즈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bb.data 프레임에 넣어버리면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됐네요. 요거를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마 저게 리스트라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시리즈들의 시리즈면 데이터 프레임을 잘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면은 쉽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시리즈의 시리즈를 pd.data 데이터 프레임에 통째로 넣어버린다. 요 아이디어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컨캣을 해야 되겠죠. 아이고, UDF는 pd.concat 그 앞에 썼던 코드를 그대로 복붙해 오시면 됩니다. 하네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엑시스는 1로 설정해 주시면은 UDF가 쉽게 구해질 거예요. 지난번이랑 똑같은 문제가 있죠. 0, 1, 2, 3이다. 그런 문자가 있어서 이렇게 드롭해야 되겠죠. 아, 인포를 먼저 드롭해야 되겠죠. 리플레이스는 true 설정해 주시면 되고 리네임 컬럼스는 아, 이건 위에서 제가 좀 갖고 올게요. 이거 복 귀찮잖아요. 여러분도 그냥 갖고 오셔도 됩니다. 왜냐 코딩이니까요. 인생은 편하게 삽시다. 어, 여기까지 왔고 네, 이해됐습니다. 이렇게 복사가 됐죠. 이렇게 하면은 UDF에서 이름이 잘 바뀌었을 거고요. 윈덱스 바뀌는 거 지난번이랑 똑같죠? 그냥 복습하라는 의미에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리플레이스였는데요. 요 리플레이스도 쉽게 구분이 되겠죠? 졸린가 봐요. 지금. 놀랍게도 다시 찍고 있어서 새벽 지금 2시 반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인생에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좀 인생 좀 쉽게 살아볼까요? 요 딕셔너리 좀 갖고 옵시다. 이렇게 하고 요거에 X 하면은 엄청 깔끔하게 프로젝트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좀 저건 날로 먹으시면 되고 요거는 그냥 제가 어차피 툴바에는 이제 제가 다른 문제로 하나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로 이제 분류를 해봐라 그런 문제인데 안에 이렇게 젠더랑 젠더는 건드리면 안 돼요. 위험해서요. 이렇게 있고 점 HG 그 안에 민 메디안 이렇게 넣으시면은 아이고 왜 그러니 스코어를 슬라이싱을 안 했죠. 이게 왜 떴냐 막 그 스코어 말고는 다 스트링이잖아요. 그 스트링에 대해서 평균을 구할 수 없어서 저런 에러가 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덱싱 잘 해주시면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def.csv로 저장해 보고 끝내볼게요. def udf.to csv 오타 제발.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문제가 해결됐고 오늘 여기까지 수업 다 나갔고요. 저희 3교시에 숙제 리뷰 시간에 숙제 설명 넣어놨으니까요. 요거 잘 복습해 보시고 제 PDF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복습될 거니까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